손실급포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손여러 팀장님 그리고 김진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2부에서도 종목 진단은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5월을 맞이하면서 궁금하신 종목 많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종목들 저희가 실시간으로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채팅창에 남겨주시거나 전화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과연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두 번의 이 양봉 계속해서 나와줄 수 있을 것인가에 네. 대한 그런 궁금증을 약속대로 해결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금양이 되겠는데요. 이 금양이 11만 9천 원의 비중을 10%를 담으셨습니다. 아하, 네. 네, 지금 10% 조금 넘게 손실 구간이 돼 있는데 자, 어쨌든 매수가까지 왔을 때 나오실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것 같고 또 여기서 보니까 한 번 또 올라갔다 내려와 버린 그런 상황에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매수하신 타이밍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딱 급등할 때 그 초입에서 잘 잡으셨는데 더 올라갈 것 같아서 고점 올라가서도 지금 안 팔고 기다리셨거든요. 네. 지금 기회가 일단 한 번은 넘어간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이제 주가가 좀 상승을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기대감이 생기고 있고요. 매수가까지만 오면 나는 빠져나올 것이다 라고 상담 신청을 하셨는데 네. 아니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아니 근데 그래도 조금 더 욕심을 내봐도 될까요? 라는 질문까지. 최소한 이분 올라갔던 포인트를 보면 13만 원 이상은 또 보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손실은 없이 빠져나오고요. 그 플러스 알파 수익까지 그쵸? 저희가 챙겨드릴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김진환 전문가부터 투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팔까요? 네, 우선은 보유라고 적어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항상 남 있다 몇 번 하다 보니까 알았는데 우선자 들어가면 별로 안 좋아요. 우선은. 네, 팀장님은요? 그럼 저는 그냥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냥 보여. 약간은 좀 더 긍정적인 쪽에 한 표. 자,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전문가님부터 우선 보유에 대한 근거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뭐 금양 발포제 원래 전문 기업입니다. 예, 근데 이제 2차 전지 사업을 이제 진행을 좀 하면서 뭐 엄청나게 지난해 뭐 상당히 뭐 강세였죠. 근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올해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 개발 성공 발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4695 배터리를 공개를 했죠. 저번에 그러니까 3월 달에 인터 배터리에서 공개를 했는데 네. 요거 지름 46mm짜리 배터리 개발은 국내 최초입니다. 그래서 요게 뭐 한 번에 600km 주행할 수 있고 뭐 생산성도 31% 정도 높아졌다라고 이제 금양 측에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뭐 완충까지도 이제 걸리는 시간이 4680 배터리에 비해서 이 4695 배터리는 10분 줄어들어 20분 정도에 이제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세대 배터리죠. 이게 전고체 가기 전에. 그래서 그때 상당히 강세였던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뭐 시장은 아시다시피 양산 능력이라든가 수율, 뭐 상용화 이런 것들이 과연 될까 여기에 대해서 아직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뭐 실적이 뭐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으로 받쳐주지 못하는데 미래 기대감만 좀 큰 어떤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금양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좀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그래서 금양 같은 경우에 근데 최근에 저점을 좀 높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반등세인 거는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 지금 보니까 외인 기관의 어떤 수급이 좀 오늘 포착이 됩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이 좀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어떨까 하고요. 제가 저번에 방금 실적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지난해 순수시만 604억 원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유동 부채가 2,882억 원, 유동 자산보다 2,882억 원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벌어들이는 것보다 지출하는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다가 이제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담보로 해갖고 자금 조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 새만금 쪽인가 그쪽에 이제 LNF랑 뭐 합작법인도 설립을 하고 2차 전지 공장을 지금 이제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2026년까지 8천억 투자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자금을 지금 계속 차입을 좀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5,100억 원 정도로 지금 차입 규모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빚이 좀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재무적인 부분이 좀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금양을 좀 투자하시는 거는 조금 저는 주의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했으면 해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데 최근에 어떤 수급적인 부분은 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제가 지금 차트를 좀 띄워놨는데요. 금양 같은 경우에 지금 차트적으로는 저점을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오늘 뭐 강력하게 좀 들어 올렸는데 거래량은 제가 봤을 때 거래량은 그렇게 좀 커 보이진 않아요. 거래량이 좀 강하게 들어와서 여기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급등한. 예, 뭔가 이렇게 네. 막대 그래프가 아주 강하게 솟아야지 그게 좀 좋은 신호라고 보여지는데 오늘 거래량은 좀 미미합니다. 근데 지금 추가적으로 좀 상승세는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선이 10만 4천 원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평단 11만 9천 원까지 12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만약에 올라온다면 이번 기회에 11만 9천 원 이상에서 매도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우선은 그렇게 10%시니까 매도를 좀 하시고요. 만약에 이제 2차전 쪽을 보신다면 오히려 제가 힌트를 좀 드리는데 네. 저평가되어 있는 셋업체가 있어요. 삼성 SDI 같은 종목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뭐 대장주였던 차라리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같은 그런 종목들이 대장주 이력도 있고 수급적인 부분도 이제 아무래도 시총이 크기 때문에 나름대로 좋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금양보다 2차전지 섹터를 차라리 그런 대장주 쪽을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럼 목표가를 지금 매수가 근처인 11만 9천 원, 12만 원으로 보시고 손절가는 그럼 어떻게 잡으세요? 손절가는 그래서 조금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손절가는 근데 바로 당장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서 9만 원을 잡았거든요. 네. 예, 잡았는데 목표가는 우선은 11만 9천 원 정도는 충분히 올만하니까 11만 9천 원 이상 12만 원까지 매도하시는 것,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한번 올라갔다 내려가는 깼던 그런 구간까지를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자, 팀장님께서는 좀 더 긍정적 보유로 말씀하셨어요? 네, 확실하게 어떤 내가 이 보유를 할 때 보유 기간을 뭐 1년, 2년 잡는다고 했을 때는 뭐 감사 리스크라든가 어떤 뭐 자금 조달 리스크 이런 것들을 겪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내가 뭐 2주나 한 달 이 정도 보유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리스크는 겪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근데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근데 저도 참 2차 전지를 좋아하고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좋아한다고 해서 팩트를 거짓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기억이 났던 게 이제 그런 거죠. 아무리 내가 기술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주주들은 천년만년 기다려주지 않는다. 특히 거래소는 천년만년 기다려주지 않아요.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그들이 기술력이 없어서 문 닫은 게 아니고 내가 자꾸 자금 조달이 가다 보니까 지속 경영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경고를 맞고 관리 종목 지정이 되고 거래 정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금양이 기술력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금양이 에코프로랑 코스모에 이어서 2차 전지 밸류체인을 갖추겠다고 말을 했어요. 저는 이 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투자자라는 거죠. 저는 절대 주식이랑 결혼하지 않습니다. 팩트 체크를 분명히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금양이 밸류체인을 갖추기 위해서 자금 조달을 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고 그런 게 과연 물론 포스코나 에코프로 코스모보다는 아랫단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들보다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들보다 시간이 걸릴 거지만 이 코스닥 상장 규정이 벗어날 때까지 봐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유보율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적자폭이 커지고 있죠. 근데 금양에서는 차곡차곡 젤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자금 조달하고 있고 금양이 이제 뭐 대출하고 있다는 정보는 저희 이제 전문가님께서 구해다 주신 건데 저는 그 지분을 좀 판 걸 알고 있거든요. 고점을 좀 팔았어요. 팔면서 이걸로 다행히도 사유가 이걸로 뭐 임원들 리센즈로 판 게 아니고 이걸로 이제 투자 설비를 증설하겠다.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캐파를 하겠다. 이런 얘기 때문에 악재는 아닌데 이런 게 꾸준하게 나올 거다. 금양을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이제 부산 기장 공장, 네. 그다음 인예 니켈 광산 지분 이것도 리스크가 있는 거죠. 일단 부산 기장은 리스크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공장을 착공을 하면은 보통 2년 안에 완공이 된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부산 기장을 착공을 했는데 뭐 2년 이상 좀 늦춰진다든가 아니면 이 시총 대비해서 부담되는 자금 조달한다든가 그 다음에 가장 큰 거는 이제 금양에서 이 광산을 확보할 때 이 금양을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은 너네 지분 확보해봐라. 인리가 승인 안 주면 어쩔 건데. 아, 그렇죠. 그 자금이 그 동결돼 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게 다 리스크 체크 포인트예요. 확인을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도 이제 전문가 당연히 뭐 지금 적자 뭐 1년 나왔고 지금 분기 적자 나오고 있는데 금양이 뭐 이 금양에 대한 주주분들 이미지가 있으니까 자금 조달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긍정적으로 움직일 거예요. 근데
언제 금양이 투심이 흔들리냐? 이 기장 착공 시가 늦어질 때. 앞에 있는 전방 기업보다 밸류 체인을 갖추는 시기가 늦어질 때. 지금 SK온이랑 SK이노베이션이 굉장히 욕먹고 있죠. 이게 적자 시점이 늦어져서입니다. 2023년에 흑자로 전환된다더니 아직도 부침해졌어요. 네. 수율이 안 나오니까. 수율이 80% 넘어야 실적이 나올 건데 수율이 60%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금양이 제가 나올 거다라는 게 아니고 금양을 투자하실 때는 이런 리스크를 감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내가 그냥 일주일, 2주만 보유할 거면 이런 거 다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금양이 오늘 뭐 기술이 괜찮죠? 오늘 21선 돌파했죠? 수급 동향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 강한 매수 들어왔죠? 외국인과 기관이 강한 매수 왜 들어왔을까? 오늘 개장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반도체랑 전력 설비가 뛰쳐나갔지만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약보합이었어요. 그럼 약보합이 나빴냐?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 에코프로, BM을 다 쳐보세요. 수급이 개인 매도 외인 기관 순매수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손절 쳤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외국인과 기관이 받을 의향이 없었다면은 음봉이 길어졌겠죠. 근데 약보합 마감에 개인 손절에 외국인과 기관이 잘 받았으면 아 여기 위치가 2차전지 바닥에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금양은 긍정적인 뉴스를 굳이 찾아보려면 어제 한국해양대 금양이 2차전지 인재를 키우는 MOU 체결한 게 뉴스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어젯밤에 나온 게 이 자회사 SM랩이 IPO를 대조단자는 주목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튬 가격도 이제 앵커님이 뚝딱뚝딱 찾아왔는데 네. 뭐 리튬은 그렇게 눈에 띄게 가격 오르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 리스크 이슈 체크하고 호재 체크하고 이게 호재가 내키지 않지만 수급은 좋으니까 긍정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아무리 긍정으로 본다고 말씀드려서 아, 손 팀장이 긍정을 이야기했으니까 6개월 1년 가져가야지 이건 아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손절가는 88,000원 잡아드리고요. 1차 목표가 125,000원 잡아드리고 2차 전지 투심이 크게 개선되면은 드라이빙 걸 수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의 첫 종목 금양이 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요. 두 분 다 보유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고 김진환 전문가는 검증이 필요한 그런 단계 그리고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고려를 해서 종목을 목표가는 12만 원 그리고 손절가 9만 원 제시를 하셨고요. 그리고 삼성 SDI하고 에코프로 BM 같은 이런 대장주 쪽 이쪽이 좀 더 낫다라는 얘기까지 덧붙여 주셨어요. 손여로 팀장께서는 전망, 뭐 열정 다 좋아요 회사가. 근데 이 결과적으로 보여줘야 주식시장에서 살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좀 고려했을 때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목표가 12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 8만 8천 원 제시했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스피드 종목 진단 출발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세 가지는 반드시 보내주셔야 하고요. 어떤 점들이 궁금한지 구체적인 내용들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 문의도 환영입니다.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 미리 점검하시고 그 타이밍 잡아가시고요. 전화 상담 열어두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종목은요. 바로 HB 솔루션과 관련해서 전화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다. 잘하셨어요. 네, 좋아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HB 솔루션 올려주셨는데요. 매수가랑 비중 좀 알려주십시오. 7,170원에 25%예요. 아, 7,170원. 언제 들어가신 거예요? 언제 매수하셨어요? 언제 사셨습니까? 시청자님? 근래 좀 싸게 샀는데 조금 음. 더 사느라고 7,170원이 됐네요. 그러셨군요. 네, 어쨌든 좀 그래서- 수익을 내고 계신 점 축하를 좀 드리고 비중도 25%면 좀 적지 않은 비중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잘 그때 팔아야 되겠고 손절은 그렇죠. 얼마나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가장 높은 목표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진환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뭐 축하드립니다. 예. 예, 시간에서도 2.64% 정도 올랐네요. 예, 그래서 지금 시간에선 7,71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선은 오늘 외국인이 폭풍 매수해줬으면 290만 주 매수를 좀 해줬어요. 그래서 수급적으로. 그리고 HB 솔루션 같은 경우에 HB 테크놀로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으로 여기 뭐 디스플레이도 있고 반도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여태까지 지속적인 상승이 나온 건 유리기판으로 갔던 것 같아요. 유리기판 관련해서 HB 테크놀로지가 상승이 나오니까 같이 좀 가는 모습이었는데 또 오늘 또 아침에 나온 기사는 또 애플의 이제 아이패드에
OLED 들어가는데 이게 삼성 디스플레이랑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전량 공급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른 뭐 야스나 기타 디스플레이 쪽 안 가고 HB 솔루션이 상당히 급등이 나왔습니다. HB 테크놀로지랑. 그래서 이 종목은 잘 선정하셨어요. 뭐 안 그래도 이제 애플이 저 좋지 않다가 워렌 버핏 회장은 좀 팔긴 팔았지만 상승이 좀 반등해서 나오고 있고 애플 관련주로 지금 OLED 쪽 엮이고 여기에 이제 유리기판 저는 아직 끝났다고 보지 않거든요. 유리기판 계속 갈 건데 그 관련으로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더블 테마입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선택을 하신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이제 5월 초 지난주에 또 이제 오른 건 초정밀 반도체 계측장 부분 나노 마이스 뭐 이런 것들이 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다. 그래서 실적도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좀 반영이 좀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타치를 띄워놨는데 이게 지금 전고점이 8,000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시간에서도 대략적으로 7,770원에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거래량이 좀 더 들어와서 8,000원을 강하게 뚫어준다면 저는 그래서 좀 매매적인 관점을 좀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9시 땡 시작을 하고 거의 한 30억, 50억 정도 제가 어떻게 기술적인 부분을 알려드리는데 그 정도 강력하게 자금이 좀 몰리면서 상승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오늘 고점을 뚫어주고요. 예, 오늘 고점은 7,790원. 예, 7,790원. 지금 시간에서 거의 그 정도 갖다 놨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만약에 갭으로 오늘 고점을 내일 넘어서 시작을 해서 8,000원을 돌파한다면 이거 뭐 8,300원, 8,400원, 8,500원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시총 단위로 뭐 시총 뭐 한 지금 5천억대인데 7천억, 8천억 아니면 1조까지 이렇게 볼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뭐 가이드가 없습니다. 이제 위에 이제 상방이 열렸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우선 거래량을 보시고요. 외국인이 이렇게 대량 매수를 하면 그 다음날도 대량 매수를 또 하는 그런 종목은 저는 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내일 잘하면 고점도 나올 수 있어요. 단기 고점이. 근데 지금 잘 사셨거든요. 25% 지금 비중이시니까 비중이 나름대로 크세요. 포트엔 4분의 1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8,000원 이상부터 8,500원, 9,000원 이런 식으로 단위를 정하셔서 분할로 매도해 나가시는 전략이 어떨까 하고요. 지금 저는 아무래도 유리기판 쪽으로 좀 부각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OLED 이 이제 공급 관련해서는 우선은 오늘 재료는 소멸이 좀 된 걸로 보여지고요. 어느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8,000원 이상부터는 분할로 매도를 하시는 전략 추천드립니다. 네. 자, 시청자님 어떻게 보면 내일 아침에 굉장히 바빠지실 것 같은데 8,000원, 8,500원, 9,000원 이렇게 빠르게 또 시세가 나왔을 때마다 한번 대응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해결되셨습니까? 네, 가격이 세 가지로 나와서 네. 어떻게 저는 한 9,000원 좀 못 미치게 팔려고 했거든. 8,800원 정도에. 그러니까 분할 매도가 좀 힘드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또 팔고 나면 맨날 가버린 게 많아갖고 맨날 손해를 많이 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네. 좀 잘 먹고 나와야 되겠다 싶은 마음에서 어떻게 이렇게 전화가 연결이 돼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아무튼 네, 그러니까 25%니까 이렇게 잘 나누셔가지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거래보다 더 많으면은 내일은 더 좋겠죠? 그렇죠. 예. 거래량 체크 그리고 8,000원 뚫어내는지 보시면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시작하면 8,000원 뚫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그럼 응원하겠습니다. 시원하게 올라가기를. 아, 진짜. 감사합니다. 예, 수익 많이 네. 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HB 솔루션이었습니다. 예. 네. 원하시는 대로 꼭 올라가기를 그러셔야죠.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이고요. 이번에도 전화 한번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LG 디스플레이요. LG 디스플레이 매수가라 네. 비중 어떻게 되세요? 11,500원에 20%예요. 11,500원에 20%. 네. 이제 그래도 요 LG 디스플레이가 저점은 좀 찍고 반등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어떤 점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애플 관련해서 조금씩 오르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비중을 조금 더 실어도 되는지 한번 문의 좀 드리려고요. 알겠습니다. 비중 지금 20%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고, 그러면 비중을 좀 더 실으시면서 더 큰 수익을 좀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조금 더, 단기 말고 조금 더 중기로 끌고 가면 중장기적으로. 어떨까 싶어서요. 네. 네. 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수도 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대응 전략 한번 손효로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LG 디스플레이 좀 좋아하시나요? 좋아했는데 너무 이게 골치였거든요, 한동안. 근데 네, 요즘에 그래서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이번에 잘 꺼내면 관심 네. 종목 좀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 네. 네, 그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는 LG 디스플레이만 공부를 하다가 전문가님께서 HB 솔루션 말씀하시면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까지 갑자기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삼성 디스플레이랑 LG 디스플레이는 동일하게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주요 매출이나 관계사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실적 변동성은 LG 디스플레이가 크고요. 실적 안정성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큽니다. 왜냐하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우리가 전자공시 시스템을 가야지만 실적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뉴스를 검색을 해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번에 1분기에 적자폭이 둔화가 됐다고 하니까 이미 작년부터 적자였던 거예요. 근데 적자폭이 둔화가 됐다라는 거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뭘로 잘했나 봤더니 휴대폰 부품. 삼성에서는 갤럭시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갤럭시에 들어가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이제 미들 언덕이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다. 그래서 실적이 안전하. 그럼 이제 LG 디스플레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LG 디스플레이 그럼 실적 변화폭이 크냐라고 하면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차량용 디스플레이랑 그다음에 애플 아이패드, 그다음에 애플의 하이엔드 아이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딱 값이 오잖아요. 삼성은 그래도 삼성 디스플레이랑 같은 편이니까 그래도 많이 주죠. 근데 애플은 정말 얄짤없죠. 근데 애플이 워낙 이 고가의 부품을 팔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빌어가지고 따내면은 실적이 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LG 디스플레이 4분기 실적을 보면은 이제 보면은 4분기에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근데 LG전자랑 LG 디스플레이 4분기 실적을 보시면은 전장 사업 관련해서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그 이유가 풀이가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1분기 보면은 또 적자가 예상이 되죠. 이거는 뭐 사유가 아마 이걸 겁니다. 지금 애플이랑 이제 미국이랑 중국 계속 아이폰 갖고 싸우고 있죠. 근데 애플의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보는 뷰가 원래 미국이 중국이랑 안 싸웠으면 더 잘났을 건데 미국이랑 중국이 싸워가지고 중국의 아이폰 수출이 줄었다고 나왔어요. 근데 다행히도 중국의 애플 아이폰 실적 판매는 줄었지만 유럽이나 다른 등지에서는 견조했고 다행히 우리의 프로 맥스 모델은 잘 팔렸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업황에 중국은 OLED를 또 저가 공세를 하고 있는데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겠어요? 자, 제가 지금 호재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호재는 차라리 LG 디스플레이가 삼성 디스플레이처럼 든든한 우군이 있던지 이거는 솔직히 투기잖아요. 애플이 LG 디스플레이한테 안전하게 실적을 줄 건가? 뭐 LG 디스플레이가 정말 남이 넘볼 수 없는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애플이 막 우리한테 디스플레이 팔아주세요 하겠죠. 근데 중국에서 OLED 저가 공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품질 차이는 크게 안 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LG 디스플레이를 애플한테 수주를 받으니까 실적이 크게 개선될 거야 하고 투자를 하기에는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물론 저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제가 말려드릴 수 없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수십만의 LG 디스플레이 주주분들한테 스트레스를 준 LG 디스플레이 이렇게 믿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냐. 굳이 LG 디스플레이가 아니더라도 다른 뭐 퓨런티어나 하이 비전 시스템 이런 뭐 선익 시스템이나 이런 대체제가 많은데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런 저의 이 못된 생각에도 불구하고 수급은 좋으니까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급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주가 보면은 음봉이긴 하지만 차곡차곡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권사 리포트가 갈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보면은 긍정적인 리포트밖에 없었죠. 긍정적인 리포트 뭐 GTX의 철도형 투명 OLED 공급, 그 다음에 뭐 OLED 아이패드 출시, 디스플레이 투톱. 근데 그 중에서 수율 문제로 삼성 디스플레이는 못 가져가지만 LG 디스플레이가 대부분의 수주를 가져갈 것 같다. 이런 뷰가 있는데 또 오늘 좀 부정적 리포트 나왔죠. 뭐 하반기 좀 부진할 것 같다. 중국의 저가형 공세가 있을 것 같다. 뭐 목표가를 하향한다. 그러면 우리가 말 맞다나 뭐 증권사 이 사람들 뭐 개인 투자분들 뭐 수익 보는 거 배 아파서 부정 리포트 내는 거 아니냐 그러셔도 됩니다. 근데 그들 생각과 내가 수익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 리포트 나왔는데 부정적 리포트 나오네. 부정적 리포트 나오는데 수급 좋네. 주가 추이 좋네. 투자분들은 이 애플 아이패드에 대한 기대감이 있구나.
근데 이 기대감이 현실로 가시화됐으면 좋겠는데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물론 목표 수익률 높게 잡고 싶으시겠지만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절가는 10,000원 잡아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11,500원, 2차 목표가는 한 12,700원 잡고서 제가 틀리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의 좀 투자 전략을 좀 수정하면 어떨까라는 식의 조언을 함께 전해드렸고요. 가격 라인 손절가 10,000원입니다. 그리고 목표가 11,500원, 11,700원 전해드렸어요. 좀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좀 더 안전하게 수익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움이 좀 네.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오늘 뭐 손연호 팀장이 거의 뭐 1인 그런 희극을 보는 거죠. 혼자서 몇 역할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정에 입이 돼가지고. 아, 그러세요. 뭐 연극을 한 편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럼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이분은 약간 좀 교포신 건지 김에릭님께서 에이징 랜드를 올려주셨는데요. 55,000원에 비중은 10%를 들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게 4월 이후에 박스권에서 사셨다면 하단에 잘 사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작년 11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자, 에이징 랜드 안 그래도 오늘 또 언급이 좀 나오기도 했던 종목 같은데 앞으로에 대한 전망하고 가격을 궁금해 하십니다. 알아보죠. 자, 전망이 어떻게 할까요? 저는 뭐 상당히 괜찮게 보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72,000원까지 그냥 스윙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답이 되셨나요? 라고 얘기하면 너무 짧으니까. 잘 들었습니다. 뭐 저희가. 예, 이제 뭐 팹리스 아시죠? 그러니까 뭐 별도의 어떤 생산시설 공장 같은 거 없이 이제 칩을 설계하는 그런 업체가 그걸 이제 팹리스 반도체 설계 회사라고 하는데 네. 에이즐랜드는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가 아니라 이제 요 칩을 제조하기 위해서 이제 공장에 맞게 공정용 설계도로 다시 이제 제작하는 그런 기업이 디자인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팹리스 업체랑 요런 이 파운드리 업체 요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회사가 바로 요런 디자인 하우스고 요 대표적인 회사가 에이징 랜드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반도체 종류가 이제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그 A6라 그래가지고 맞춤형 반도체가 이제 다시 뜨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범용 반도체 말고 각 회사에 맞는 AI 칩을 이제 MS도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이제 범용 말고 자체 AI 칩을 제작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파운드리 업체들이 이제 그 설계한 거를 가지고 와서 이제 생산을 할 때 TSMC가 모든 걸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고 맡기거든요. 예, 이런 설계 들어오면 설계 회사가 ARM 같은 회사가 설계를 하면 디자인 하우스를 거쳐서 이제 생산을 이제 도면을 보고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TSMC의 전속 디자인 하우스입니다. 전 세계 8개밖에 없는 회사 중에 국내 기업으로는 에이즐랜드가 유일하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좋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실적도 나오는 회사인데, 예, 이제 앞으로 이제 TSMC가 이제 파운드리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1위인데, 네. 이 기업이 이제 수주를 받게 되면은, 예, 이제 에이즐랜드도 이제 에이즐랜드를 거쳐서 이제 TSMC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TSMC랑 연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SMC가 주가적으로 조정을 좀 받지 않아서 다른 디자인 하우스나 뭐 팹리스 업체, 뭐 시스템 반도체 설계 쪽 종목들은 많이 내렸는데 이 종목은 계속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72,000원 정도 선까지 우선은 1차적으로 지속적으로 끌고 가시면 어떨까 합니다. 왜냐하면 TSMC가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북미 시장에 진출을 합니다. 왜냐하면 TSMC가 이제 미국 시장에 TSMC의 매출액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관련해서 이제 TSMC에 이제 원활하게 이제 뭐 도면 같은 것들 넘기기 위해서 미국 법인을 설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관련해서 진출을 이제 본격화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요런 이슈, 그 다음에 대만에도 지금 TSMC가 본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만 진출도 좀 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지속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올해 보니까 매출액이 1134억에 영업이익이 128억으로 영업이익이 2배 이상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으로도 좀 좋아 보이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 지속적으로 끌고 갈 만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손절가는 안정이 된다는 거죠, 그럼? 근데 뭐 지금 58,300원을 오늘 마감을 했는데 네. 뭐 반도체가 이제 다시 좀 시작을 하고 이제 ARM이 5월 8일 날 반도체 이제 설계 1위 기업이거든요. 영국 기업인데 요게 5월 8일 날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는 시스템 반도체 쪽도 한번 움직일 만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단기적으로 모멘텀도 괜찮아요. 이런 시스템 반도체 쪽이. 그래서 네. 지속적으로 보유하시고 55,000원
뭐 요거를 하더라도 네. 중장기적으로 한 7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트라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여기 반도체에서 여러 가지 섹터들이 막 돌아가고 있는데 사실 그 비메모리 쪽에서는 살짝 좀 뜸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일정까지 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중장기 목표 72,000원 그리고 손저가 55,000원 좀 제시를 해드리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셨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신흥 SEC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다님께서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액면 분할 이후에 최근에 이제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재개된 이후에 주가는 좀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9,940원에 거래 마쳤네요. 시청자님께서는 12,0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거든요. 매수가는 12,000원이고 비중 12% 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의 또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팀장님. 네, 어떤 기업에 대한 재무 가치랑 성장성은 의심이 없는데 일단 다른 2차전지 관련 종목 대비해서 성장성이 부각되는 이력이 있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액면 분할 됐을 때 거래가 재개됐을 때 보통 시장이 안 좋아야 수급이 몰립니다. 뭐 무상증자 권리락이든 액면 분할 권리락이든 시장이 좋으면 잘 주목을 못 받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당일에만 반짝했지 그 뒤로 조금씩 흐르는 모습들. 그 다음에 신흥 SEC 같은 경우는 어떤 배터리 팩이나 이런 장비 쪽, 전기차 부품 쪽을 하고 있는데 실적은 뭐 공격할 게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하고 있죠. 당기 수익도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우리 양극재 기업들은 이 환차손, 그 다음에 재고평가손을 입으면서 적자로 갔는데 사실 부품 기업들은 이 전방 기업들한테 부품을 주면은 원화로 주고 사실 이 원화 같은 경우도 뭐 알루미늄으로 만든 부품이냐 뭐 니켈로 만든 부품이냐 이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전방 기업 대비해서는 이 평가 손실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장비 기업이나 뭐 2차전지 장비 기업이나 뭐 조선 기자재나 뭐 철강 기자재나 이런 기업들 보면은 이제 완전 생 전업을 하는 기업들은 이 매크로 변수의 실적 변동성이 큰데 그 뒤에 있는 기업들은 실적이 견조하게 나오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신흥 SEC 같은 경우는 정말 재무제표 봤을 때는 너무 문제가 없는데 3월 달에 전고체 관련으로 부각이 된 거죠. 이제 삼성 SDI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인터 배터리 때 삼성 SDI가 전고체를 부각 봤을 때 우리 전고체 관련 종목들 정말 강한 모습 보여줬죠. 그 다음에 주가가 막 6만 원, 7만 원대 되다 보니까 액면 분할을 하겠다고 진행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액면 분할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뭐 오를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흥 SEC에 대해서 뭐 또 기업의 가치 이런 게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약 2주나 한 달 이 정도를 봤을 때는 결국 제 주가로 갈 겁니다.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빔 이런 종목들 사실 전고체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했다가 이제 포스코랑 에코프로는 요 정도 올라왔거든요. 요 정도 올라왔는데 전고체는 삼성 SDI랑 같이 올라갔죠. 그러면 신흥 SEC가 지금 업종퍼가 80인데 업종퍼는 사실 350입니다. 근데 코스닥 IT 하드웨어니까 높죠. 거기 CXL 온디바이스 다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2차전지 부품주들은 업종퍼 보통 60을 말하는데 지금 신흥 SEC 같은 경우 360 나와 있고 신흥 SEC 12가 선대평 15입니다. 그러면 2차전지 부품주 60이니까 60을 고려하더라도 4분의 1 저평가니까 신흥 SEC는 4배가인 5만 원을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신흥 SEC가 2차전지 관련주고 다른 종목들은 이제 올랐는데 신흥 SEC는 전고체 모멘텀을 이미 갔으니까 요 사이에서 키를 맞춘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만난 다음에 횡보를 하다가 이제 2차전지 업황이 턴아웃 되면 이제 이때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흥 SEC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전고체로 접촉했다. 아니면 액면 분할 거래 재개에 대한 유동성으로 접촉했다. 이러시면 대응하는 게 맞는데 저는 2차전지 전고체 뭐 2차전지 부품주로 접촉한 겁니다. 라고 하시면은 한 달, 두 달 보시면 결국 에코프로랑 포스코 퓨처엠 갈 거니까 같이 갈 거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손절가를 9,300원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11,500원. 2차 목표가는 12,500원 잡고서 나중에 다시 복수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흥 SEC는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한 이유에 따라서도 좀 대응 방법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일단 전고체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계시다면 한번 조금 더 보유해보시는 전략으로 전해드렸고 가격 라인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9,300원 손절가, 11,500원, 12,500원 목표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다음은 전문가님께 온 종목이 될 텐데
이제 반도체 사랑하시는데 이제 여기에서 또 한 번 더 제대로 한번 또 들어볼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되겠는데요. 78,500원에 20%를 사셨어요. 최근에 86,000원 찍고 한번 쫙 내려왔다 다시 한번 오늘 또 엄청난 급등을 보여줍니다. 뭐 미국 훈풍일 수도 있고 삼성전자는 워낙에 좀 소식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추가 매수하려고 합니다. 78,500원 20%인데 언제 얼마 할까요? 네, 길게 얘기해도 됩니까? 아 길게요? 3분 드리겠습니다. 3분, 3분. 예. 아, 예, 농담이고, 네. 저 오늘 라이브 방송 4시에 했거든요. 근데 그 라이브 방송에 오신 분이세요. 안 했으니 저 추가적으로. 기억하는데, 아 그러시군요. 삼성전자 안 그래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거 그럼 매수 정확하게 그러면 언제냐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나만 믿고 따라왔나? 제가 여러 프로그램에서 기억이 좀 안 나는데 지난주에 제가 삼성전자 매수 적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갭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제가 수치도 기억합니다. 그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전에 삼성전자 컨센서스가 1분기 영업이익이 5조, 그다음 1분기, 2분기는 6조, 그다음에 3분기는 12조, 4분기는 13조였는데 근데 2분기 실적에 해당하는 6조 6천억 나왔잖아요. 1분기가. 예, 근데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3분기부터 어떻게 됩니까? 1, 2분기 합산한 금액이 3분기의 순이익으로 잡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하반기부터 상당히 강하게 실적이 턴어라운드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제가 우리 나만 믿고 따라해서 우리 여러 번 언급드린 건데 네. 삼성전자는 하반기부터 시작입니다. HBM3 이 이제 납품건이 이제 2분기 말부터 실적에 잡혀요. 그러니까 2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량 SSD도 그렇고 뭐 DDR5 이런 게 다 고부가가치 그런 반도체입니다. 뭐 그 다음에 이런 저장 장치입니다. 이런 부분에다 HBM3E까지 다 지금 고부가가치 그런 제품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제품 수요 이제 확대가 이제 공급이 이제 진행되면서 이제 가격도 이제 계속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까? HBM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내년에 5% 10% 정도 가격 상승 이슈도 있는데 네. 계속해서 이렇게 실적적으로 좋아질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낸드랑 디램 같은 경우에 이번에 4월 이제 낸드랑 이제 디램 가격 발표가 됐는데 3분기 살짝 3월 달에 살짝 주춤했는데 4월 달에 또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메모리 반도체 주기가 요렇게 플럭추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제 올라가는 초입이에요. 그래서 요 초입에서 이제 다시 계속 우상향을 하게 되는데 요게 내년 초까지 기본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슈퍼 사이클의 초입이다. 근데 그 초입에서는 항상 초입에서 고점까지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아무래도 대장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파운드리까지 있으니까.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난 2028년에 그 주기 그대로 같이 우상향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시면 SK 하이닉스도 다들 증권사나 다 뭐 삼성전자만 얘기해요. 뭐 이제 앞으로 이제 HBM4 같은 경우에 뭐 파운드리 기술 필요하니까 삼성전자도 하는데 SK 하이닉스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순이익이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저는 그래서 다들 삼성전자 외쳐요. 전 삼성 SK 하이닉스도 외쳤거든요. SK 하이닉스도 분명히 갑니다. 둘 다 이 쌍두마차 둘이 가면 코스피도 결국에 저는 전고점 돌파할 거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들 보수적으로 보더라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코스피의 어떤 거의 2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견인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삼성전자는 지금 사셔야죠. 네, 지금 사시고 아무래도 이제 트레이딩적인 부분을 감안을 안 하셔도 되긴 될 건데 아무래도 음봉 나올 때 사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는 거는 5일선 정도 있잖아요. 5일선을 저는 항상 보거든요. 좋은 종목들은 5일선을 타고 우상향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 5일선은 78,000원입니다. 그래서 7만 원 하회하면 그때부터 계속 매수하셔야죠. 그리고 비중이 20%시니까 저는 과감하게 진짜 50%까지 채워도 된다고 봐요. 공격적으로. 근데 너무 공격적이니까 다른 종목들도 있고 하니까 추가적으로 10% 20%는 7만 원대 지금 사신 가격 딱 좋거든요. 네. 그래서 7만 원대까지 좀 내려오면 사시는 전략이고 그리고 저는 10만 전자 저는 봅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86,000원이 고점이니까 우선 고까지 1차 목표가는 86,000원 보시고 접근하시고 예, 추가적으로 사신다면 7만 원대, 7만 원 후반대에 매수 가능하십니다. 네. 7만 원까지 빨리 내려와야 될 텐데요. 예, 우리 아네스님 삼성전자
언제 사야 되는지 이동평균선 말씀해 드렸어요. 이거 네. 잘 따라가는지 보시면서 7만 원 한번 딱 깼을 때 반드시 사시고 그리고 8만 5천 원 1차 목표가 드릴 테니까 수익으로 잘 연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였습니다.